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2부 전문 분야 시즌즈. 글쓰기는 과학이다. 오늘은 서평쓰기를 주제로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서평쓰기예요, 교수님? 네. 예, 서평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약간은 전문 영역의 글쓰기일 수도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자기 수준에서 읽고 쓴다고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약간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요. 그걸 읽고 평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책을 읽고 저희 어려서는 감상문을 많이 썼었는데 서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감상문하고 서평하고 많이들 혼동하고요. 감상문 같은 경우도 뭐 줄거리 쓰고 한두 줄 나의 느낌, 생각 쓰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 쓰거든요. 뭐 이제 감상을 잘했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감상은 말 그대로 읽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그대로 진술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글인 거예요. 예. 네, 반면에 제 서평은 완전히 좀 다르죠. 서평은 논증하는 글이죠. 자기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읽는다라고 하는 건 같지만 일단 개인적인 표현 영역에서의 감상문과 이 서평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데.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논증하는 글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 서평을 보고 누군가는 이 책을 사서 봐야겠다. 또 읽어보고 싶네라고 하는 이 중간에 카교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서평이. 그래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서평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좋은 책이 뭐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좋은 책은 누구나 읽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하는 책은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역사서 같은 경우도 한 편을 완전히 치우친 그런 책들은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데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읽고서는 그 저자가 쓴 의도나 또는 내용 파악을 잘 못해서 오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읽고 평가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해해야죠. 서평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글을 내가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읽는 과정이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똑같이 겪는 과정이긴 해요.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 순차적으로 이제 인지적으로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모든 비평을 하려면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비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비평이 없다면 그냥 간단히 나의 인상에 스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과 인물의 관계, 사건과 사건의 관계, 그것이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필연성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요.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논증하는 글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분석이 일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썼는지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과 인물의 관계의 설정이 부적절하다던가 서사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이 다르다던가 책을 쓴 저자의 의도, 목적에서 벗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근거들을 파악해 가는 단계가 비평하기 단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냥 글을 읽는 것처럼 읽고 보통 우리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이해하니까 이해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부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분석한다는. 분석하고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쓰기 전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인물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뒤에 와가지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설정이 됐지? 뭐 어긋나는데? 예, 라든가. 전개도가 필요하겠군요. 반드시. 그럼요. 네.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비평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서평 쓰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이것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까? 이건 이제 원리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인데, 네. 네. 지금 원고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알아서 쓴 내용들인데 보면 기본적으로 형식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글은 구조가 있다. 처음, 중간, 끝에 구조를 띈다. 서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하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처음에는 내가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라던가 예를 들면 신문에 누군가의 서평을 보고 읽고 싶다 하는 뭐 이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다. 든가 요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을 쓴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책을 써왔고 그리고 그게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텍스트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권 이상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2개를 다 공이 똑같은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글의 처음 단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처음도 중요해요. 항상 시작하는 부분이. 그럼요. 예.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본론인 거잖아요. 네네. 예. 본론에는 뭘 써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제공된 텍스트 내용의 핵심 중에 먼저 제공을 한 다음에 글 전체에 대한 나의 평가를 쓰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떠한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내용 또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지 않다 라고 하는 내용. 네. 이건 나의 평가자, 서평을 하는 평가자의 시선으로 그렇게 자기 입론을 세우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처음에 먼저 제시한 다음에 왜 그런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 네. 그러니까 논증하는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그냥 그건 내 생각이야. 그러면 이거는 감상문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호평 또는 혹평했는지 그걸 제시해 줘야 돼요. 어디에서? 텍스트에서. 책에서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보든 주제론적으로 보든 구조상으로 보든 인물 간의 관계를 보든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보든 또는 뭐 이제 실험서적이라든지 어떤 그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글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제시를 해줘야죠.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좋은데 또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또 앞의 내용과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예. 맞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호평, 좋은 평가를 했으면 다만 이러이러한 지점에서는 아쉽다.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예. 또 혹평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지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점은 좀 아쉽네 라고 하는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부연으로 붙여주면 이제 너무 혹평이라든가 지나친 호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경계할 수 있죠.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끝이 남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처음과 중간. 이걸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그렇습니다. 앞에 처음 이 서평 쓰기에도 처음에 대상 텍스트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처음에 쓰고자 하는 대상을 써줘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서도 전체 정리해 주는 건 어떤 글이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책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한계 또는 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거기다 지적해주고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점에서 기대된다든가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뭐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전망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이제 서평이 보통 일반인들이 잘 쓰지는 않고 전문적 영역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의 시선이 일정한 정도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한데 보통 거기다가 그걸 글로 또 표현한다. 보통 일반인들이 그 정도의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못 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반해서 나의 시선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네. 점차 더 좋은 서평을 할 수 있게 되죠. 한 번도 서평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네. 한번 도전을 해봐도 저의 글 읽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게 되죠.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읽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과정 안에는 이해도 되고 분석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 과정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한 번 읽어서는 오독하거나 또는 저자의 의도 파악을 내가 또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는 2번, 3번 이 정도 읽고 해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글 쓰려고 책을 읽는데 한 번도 서평을 써보진 않았지만 서평을 써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다 보면 글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 좀 더 분석적으로 글을 읽게 되니까요. 당연하죠. 네, 서로 그렇죠. 상호관계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서평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 감상문을 먼저 좀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도 좀 평가를 해볼까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시면 더 쉽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감상문 쓸 때 네. 줄거리를 몽땅 써놓고 느낌 서너주 쓰는 옛날 방식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대목에서 나는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대목이 좀 마음에 걸렸고 뭐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는 그런 연습부터 해보시면 감상문도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논증하는 글 서평으로도 나갈 수 있죠. 예, 저희 감상문 쓰려면 거의 줄거리 대부분 써놨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느꼈던 부분들을 쓰는 것이 또 감상문이기도 하군요. 네. 예, 좋은 서평 사례 있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조금 된 책이긴 한데 소설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네, 저 친구가 좋다고 추천해줘서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내용은 꼭 읽고 나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소설이다 막 이렇게 이제 호평이 쏟아졌는데 장정일이라는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하시는 분 그리고 다독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걸 서평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호평을 하지 않고 혹평을 하셨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서평을 쓸 때 처음 중간 끝에 구조 안에 뭐뭐뭐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귀신의 궁시렁이 삼켜버린 근본적인 질문.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사실 이거는 총 구성이 4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치매가 걸린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자식과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각자의 엄마의 모습. 그러려면 이제 이 장정일은 이렇게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각자 자식과 남편의 시선으로 엄마를 그리는데 왜 모습이 똑같냐. 엄마는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존재로 그려져요. 자식이나 남편이 바라본 엄마의 모습이 실종되고 나서야.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화자의 시선으로 엄마를 그리는 모습은 소설 구조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려면 서로 다른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서로 달라서 그것을 퍼즐로 맞추면 하나의 완성된 엄마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 관점 같은데 결론은 같다는 이야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엄마도 사랑하는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혼자 이제 귀신이 돼서 궁시렁거리는 소리로 그래서 이제 제목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안에 다른 소설들을 몇 개의 소설들을 예로 들어서 성공한 작품과 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거기에도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자식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했던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덤불숲이라고 하는 또 일본의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 화자가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이 사건이 미궁이에요. 이렇게 해야 좋은 소설인데 신경숙의 이 소설은 그렇지 못하다. 예. 그래서 아주 혹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이건 없습니까? 네, 네. 그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예. 호평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잘 쓴 소설이다. 그런데 통속 소설이다.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정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쓴 소설이면 잘 쓴 소설이지 통속 소설이기 때문에 아니란 말은 또 뭔가 소설은 잘 쓴 소설과 통속 소설로 나뉘지 않고 잘 쓴 것과 쓰레기가 있을 뿐이다. 아우, 예, 단호하시군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확신. 네. 그리고 다독자이고 창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범인은 이런 평가를 힘들죠. 네, 네, 하긴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서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